안녕하세요. 통일연구원 이지순이라고 합니다. 북한의 게임 산업, 기술과 문화의 혼종과 융합 제2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식 게임의 혼종성 부분에서 모방과 창조에서 우리식으로 가는 북한의 게임 개발과 산업 부분 그리고 문화적 요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북한 주민의 게임 경험 중심으로 문화적 융합이 어떻게 게임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식 게임의 혼종성, 이것은 모방과 창조에서 우리식으로 나아가는 북한의 게임 개발 과정을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경우에는요, 인공지능 노하우가 상당히 깊게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만든 여러 게임 중에서는 인공지능의 노하우를 활용한 보드게임에 상당히 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바둑과 장기와 같은 게임류에 특화되어 있는데요. 이제 왼쪽에 있는 화면의 경우에는 류경 바둑이라고 이제 모바일용으로 나온 게임이고요. 이 류경 바둑의 경우에는요, 이제 사용자의 어떤 수준에 의해서 어떤 초급부터 중급, 고급까지 설정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다른 사람과 함께 대국을 둘 수 있는 뭐 블루투스 연결이라든가 이런 류의 것을 이제 상당히 아주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의 경우에는 이제 북한의 아주 독특한 카드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 주패놀이입니다. 주패놀이의 경우에는 북한의 국민 게임이라고 할 수 있고요. 북한 주민들이 이제 휴대전화를 사면 반드시 탑재하는 그런 류의 게임입니다. 이제 무료 버전도 많고 유료 버전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단 휴대전화를 사면 주패놀이는 반드시 들어가 있고요. 주패놀이의 경우에는 세계 어디에도 없고 북한에서만 만들어지고 북한에서만 이제 사용하기 때문에 이 다양한 종류와 다양한 버전이 오로지 북한의 기술력을 통해서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디자인의 측면에서도 상당히 북한 스타일이 아주 잘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죠. 또한 이제 인공지능 기반의 이제 또 다른 게임 유형이 시뮬레이션 게임인데요. 이 시뮬레이션 게임도 이제 북한이 상당히 잘 만드는 것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약간 사용자에 대해서 좀 더 친절하게 튜토리얼이라든가 어떤 사용자가 좀 더 친숙해질 만한 어떤 사용자를 위한 이렇게 사용법에 대한 안내 지침은 좀 불친절하게 되어 있는 특징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뮬레이션 게임은 이것을 할 줄 안다면 아주 재미있게 몰입할 수 있게끔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왼쪽에 있는 부분은요, 전략 시뮬레이션으로 이 삼성정보기술교류소에서 만든 치열한 전투입니다. 이 치열한 전투는 뭐 이제 여러 개의 어떤 환경적인 요소에 따라서 내가 어떤 국가를 선택해서, 예를 들어서 화산지대를 선택했느냐 아니면 설산지대를 선택했느냐에 따라 굉장히 다양한 전략 전술이 가능한데요. 이 게임의 디자인을 보자면 북한스럽진 않습니다. 굉장히 유럽 중세적인 분위기를 내고 있죠. 그러면 이런 유럽 중세적인 분위기는 아무래도 이제 북한만의 어떤 독특한 자기식대로 만들었다기보다는 오픈 소스라든가 아니면 이제 좀 약간의 해외의 게임들의 디자인을 참조했다고 볼 수 있죠. 오른쪽의 경우에는요, 경영 시뮬레이션 게임, 여관 경영이라는 게임입니다. 이것은 인공지능 연구소와 모란봉 다매체 연구소에서 만든 게임인데요. 이것은 아무래도 이제 여관, 특히 호텔을 경영하는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1성급 여관에서 5성급 여관을 이제 좀 키우는 경영인데요. 여기서 아마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디자인의 요소가 북한스럽지 않죠. 특히 캐릭터가 그렇습니다. 캐릭터가 이제 우리가 흔히 볼 만한 약간 디즈니의 어떤 게임 요소랑 상당히 유사하고요. 아마 디즈니 만화를 익히 보았던 사람들은요, 굉장히 익숙한 디자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여관 경영의 어떤 여러 가지 미션들이 있는데, 이 미션들도 좀 북한 내부의 어떤 사회주의 문화랑은 조금 관계가 없습니다. 예컨대 이제 여기서 자신의 어떤 포인트를 얻기 위해서 해야 되는 미션들이 초콜릿 만들기, 푸딩 만들기, 아니면은 치즈 만들기 이런 것들인데, 이것은 조금 갸우뚱하게 할 만한 이제 북한의 어떤 식생활하고도 좀 거리가 멉니다. 다양한 게임 캐릭터 형상들에서 보자면 이게 북한 자체 기술력으로만 만들었느냐,
디자인부터 아니면 게임 출시까지 아마 고유하게 북한의 모든 기술력을 동원해서 만들었느냐, 아니면 일부는 해외에서 이제 유통되고 있는 오픈소스를 가지고 참조했거나 아니면은 조금 약간 모방했느냐를 이제 디자인 측면에서만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여강 경영에 나와 있는 이제 많은 이제 캐릭터 디자인들은 대부분 좀 익숙하죠. 만약에 저 눈동자 색깔과 헤어 색깔, 머리카락 색깔이 이제 약간 금색과 아니면은 그 파란 눈으로만 바꾼다면 좀 다른 그 좀 모방적 요소를 바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카드 게임류라고 할 수 있는 주패 게임의 경우에는요, 이거는 오로지 북한 주민들만 이제 하는 놀이이기 때문에 어디서 참조할 만한 요소가 없습니다.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이제 그 파란색 배경에 남녀노소가 있는 걸 보면은 어린아이부터 성인 남녀, 그다음에 노인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캐릭터를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름들이 다 이제 북한식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이름들인 거죠. 그러고 보면은 이제 아니 주패 게임이란 것은 우리식 보자면 약간 이제 아동이 이용하기 좀 어려운 게임이 아닌가라고 조금 의아할 만한 한데, 어찌 됐건 북한 내부에서는 남녀노소 모두가 하는 그런 게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배경 디자인으로만 봐도 약간은 이제 무국적 스타일이에요. 이것도 북한 내부의 어떤 이제 그 북한이 흔히 인제 이야기하는 어떤 그 사회주의 조선의 이미지, 혹은 금수강산, 금강산, 백두산, 묘향산, 북한이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이 자연 배경 이미지하고도 상당히 거리가 멀어요. 왼쪽에 있는 게임의 경우에는 인제 약간 열대 지방이죠. 이거는 아까 제가 제 1부에서 잠깐 언급했던 그 날랜 처녀라는 이런 게임의 이제 배경 이미지인데요. 요런 류의 무국적 어떤 자연 배경. 오른쪽의 경우에는 이제 방탈출 게임의 하나입니다. 이 방탈출 게임으로 인제 약간 퍼즐을 풀어 가지고 이 방을 나서야 되는 건데, 이런 류의 방탈출 게임에서도 보자면 벽난로 이미지, 문의 이미지, 카페트, 벽, 천장, 그다음에 샹들리에, 이 대부분이 있는 어떤 그 실내의 내부 소품들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익히 봐왔던 혹은 북한 주민들이 인제 사용하는 어떤 생활 이미지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이런 이 어떤 무국적에 가까운 체험이라는 것을 이제 게임을 통해서 한다면, 사실은 이것을 실제 북한 주민들이 이걸 한다면 이게 하나의 재미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류의 것이 굉장히 큰 재미의 요소가 될 수 있고요. 이런 재미의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자면 좀 더 인제 다른 어떤 검열 체계에 비해서는 게임에는 좀 더 유연하게 검열이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자면 어떤 스토리상에서 비사회주의적이거나 아니면 반체제적인 스토리가 들어가 있지 않는다면 좀 더 융통성이 좀 더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북한 게임이 모방해서 우리식 게임으로 발전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을 좀 더 세부적으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이라는 것이 인제 처음에는 이제 복제와 모방을 통해서 세계 유행에 편승할 수 있는 하나의 매체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보았다시피 인제 테트리스라든가 아니면은 뭐 퍼즐 게임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애니판과 같은 이런 류의 게임들을 보자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시대 감각에 동참하고 그리고 유행에 편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해외 시장 하청을 하던 IT 인재들이 프로그램에 특화되어 있고, 이런 프로그램에 특화된 엔지니어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참여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자면 해외에서 유행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는 것을 이런 류의 어떤 이제 엔지니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기획과 디자인에는 상당히 좀 취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방을 많이 하죠. 어떻게 보자면 이 모방을 통해서 세계 흐름의 매개자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해외에서 유행했던 히트작을 모방하고 참조한다는 것은 기획과 디자인에 들이는 비용을 절감하고 그리고 시간을 줄이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참조된 것은 정치적, 이념적으로 배격해온 자본주의적인 문화 생산물입니다. 아까 보았던 우리가 무국적 어떤 스타일의 배경 이미지라든가 아니면 이제 게임에서 풀어야 되는 여러 가지 어떤 그 미션들 자체는 실질적으로는 집단주의 문화라든가 사회주의 문화랑은 좀 동떨어져 있죠. 그렇다고 북한이 이제 이런 식의 모방에서만 머물진 않죠. 전통 문화라든가 혹은 민족 문화 그리고 역사를 게임 소스로 활용하면서 북한도 우리식 게임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또한 이제 북한도 물론 이제 게임에만 특화된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이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이 교육 콘텐츠도 오로지 공부를 위해서만 만들다 보니까 지루하죠. 그러다 보니까 학습 욕구를 높이고 그리고 사용자가 좀 더 몰입하게 하기 위해서 오락성을 가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락용 게임도 교육학적 의의를 강조한다면 이 교육적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오락적 요소를 강조하면서 두 가지가 서로가 상보적으로 이제 그 상승하는 효과를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역사와 문화를 소스로 한 북한의 자체 개발 게임들을 보자면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무술시합이라든가 뭐 조선의 태권도 혹은 임진조국전제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데요. 이런 경우는 이제 모바일로도 볼 수 있고 PC로도 볼 수 있고 아니면 이제 약간의 이제 콘솔 게임으로도 이제 나오게 되었는데 한마디로 역사 소스인 거죠. 역사와 문화, 전통 소스이고 이런 걸 보자면 이제 게임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역사적인 그 어떤 그 지식도 함양할 수 있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IP 기반 게임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원소스 멀티 유즈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북한 내에서도 이제 그 문화 콘텐츠가 상당히 이제 잘 만들어진 게 있고 그게 이제 대중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이 콘텐츠를 가지고 게임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막간교회극이라고 해서 명랑한 취사원이라고 해서 그 북한 주민들이 상당히 이제 좋아하는 이제 약간 코미디 스타일이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게임으로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애니메이션 다람이와 고슴도치, 소년장수도 게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애니메이션 소년장수는 2016년에 이제 천하무적 소년장수 게임으로 만들어졌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제 국내에 있는 게임 개발자에게 조금 이제 자문을 얻어본 결과 상당히 잘 만들어진 게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시점에서 보자면 약 8년 전에 만들어진 게임이기 때문에 지금 다시 이제 북한이 만들었다면 어느 정도 발전했을 수 있는지 아직은 좀 약간 이제 짐작은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8년 전에 이 정도로 굉장히 아주 잘 만들었다는 것을 보자면 현재 우리가 만약에 지금 만들어진 게임을 본다면 굉장히 비약적으로 발전했을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이제 캐주얼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천하무적 소년장수의 경우는요. 이게 앞에는 이제 동영상으로 시작을 합니다. 동영상으로 상당히 매끄럽게 이제 애니메이션처럼 동영상을 시작했고 보통 북한 게임이 이제 사용자에게 어떤 설명서를 제공하는 것이 좀 불편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불친절하게 되어 있다면 소년장수의 경우는 굉장히 자세하게 시시콜콜하게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완전히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로 개발 완성했다라는 아주 큰 프라이드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놓고 있는데요. 캐릭터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이제 사용하는 방법, 어떻게 왼손과 오른손을 이제 이용을 해서 이것을 공격을 하고 방어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청소년들이 게임 몰두에 너무 이제 시간을 쓰지 않게끔 뭐 시간 제한을 한다든가 이런 굉장히 친절한 설명들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메인 화면에 보자면 4명의 이제 주인공 캐릭터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자면 이제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약간 열쇠, 4명의 주인공인 거죠. 열쇠 장치가 이제 되어 있는 주인공은요, 유료로 사야 됩니다. 하지만 열쇠가 풀려져 있는 경우는 무료로 제공하는 캐릭터가 될 수 있죠. 특히 이제 여기 보자면 게임을 캐주얼 게임 여기 시작을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무료로 선택할 수 있는 바우를 선택해 보자. 1회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테이지가 북한에서는 회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1회전에 딱 들어가면 이제 적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오픈 이제 영상이라든가 이제 보자면 상당히 고화질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게임 들어가면은 약간 저화질입니다. 이 저화질로 되어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북한의 휴대전화에서 어떤 휴대전화에 이제 탑재를 해도 조금 호환이 되게끔 그리고 시간을 이제 지나더라도 잘 그것도 버퍼링 없이 잘 돌아가게끔 약간은 사이즈를 줄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화면을 보자면 조금 실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격을 하고 피격을 하고 이때 어떤 효과음이라든가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이런 류의 게임을 할 때 타격하거나 피격할 때 피격 받는 거죠. 약간의 이제 핸드폰 진동을 통해 가지고 약간의 부가적인 효과를 내는데 이런 부분은 좀 약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테이지를 깨고 다음 스테이지로 나가는 것이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스테이지를 이제 빨리 넘어가서 2 스테이지, 3 스테이지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이렇게 그 게임에 완전하게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좀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두둥 하고 뭐가 나오냐면 나에게 좀 더 숙련된 기술을 쓸 수 있는 아이템을 사라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구슬 가방을 가지고 이 이제 아이템을 사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그러면 청소년의 경우에는 이 아이템을 이제 좀 게임에 좀 더 승률을 높이기 위한 아이템을 사려면 정보기술 교류소에 가서 돈을 내고 사야 되는데 좀 돈을 내고 사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교육적 효과를 다음과 같이 이제 퀴즈를 풀어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이 퀴즈를 풀면 포인트를 모을 수 있습니다. 그 포인트를 모아가지고 한마디로 이제 그 내가 게임의 승률을 높이기 위한 아이템을 살 수 있는 한마디로 이제 포인트를 구매하는 그 포인트를 축적하게끔 하는 이런 그 퀴즈들이 나옵니다. 이 퀴즈는 한 400여 개가 되고요. 이 퀴즈는 풀 때마다 계속해서 이제 그 랜덤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퀴즈의 특징은요. 세계 문화와 역사, 한반도 문화와 역사, 일반 상식, 과학 상식 굉장히 비정치적이고 비이념적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의 경우에는요. 이제 북한이 중시하는 고구려 발해 역사 그리고 문화가 이제 좀 특화되어 있고 지역적으로는 평양 관련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현대사라기보다는 이제 근대사 이전, 고대사가 중심이 많습니다. 예컨대 이제 퀴즈의 예시를 보자면 이런 경우죠. 세계의 명작 만화, 명작 동화가 있습니다. 성냥 파는 소녀의 작가가 누구냐? 그리고 보통 공기 속에서 소리의 속도는 어느 정도 있느냐? 이거는 이제 이렇게 상당히 우리가 뭐 만약에 이제 지금 휴대전화가 있다면 뭐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구글에서 검색을 해가지고 이제 해야지만 나오는 그 정도의 굉장히 그 일반 상식인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지식 정보가 있는 거죠. 이런 거를 열심히 풀다 보면요. 이제 틀린 것도 있을 수 있고 맞는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럼 계속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오락을 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공부를 하게끔 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의 경향을 이제 23년에 나왔던 그 조선중앙TV에 작년 23년 10월 29일에 20시 보도안에 잠깐 나왔던 화면에 다음과 같은 역사교육 가상현실 프로그램 동방강국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거는 게임의 요소와 교육의 요소가 합쳐져 있는데요. 가상현실 프로그램입니다. 이거는 이제 북한이 그 약간 이제 동방강국이 이제 북한을 이야기하는 거죠. 북한의 특히 고구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구려 역사의 어떤 문화적인 측면, 뭐 복식사라든가 뭐 무기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어떤 지형에 대한 부분, 뭐 아니면 이제 이 여러 가지 부분들을 역사학자들하고 하고 함께 협업을 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20시 보도에 나왔습니다. 가상현실을 보자면 지도라든가 이것이 나오고요. 이것이 이제 가상현실을 상당히 이 보도 내용에서만 보았을 때도 상당히 굉장히 잘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도 우리가 이제 소년 장소에서 본 것처럼 퀴즈를 풀게끔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고구려 역사와 관련된 이제 퀴즈가 상당히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저는 이제 이 프로그램을 입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KCTV에서만 나온 걸 이제 바탕으로만 봤을 때 짐작을 해보자면 기술적인 역량도 소년 장수 2016년도 버전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많이 발전했을 것으로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년 1월 버전 네, 이제 보자면 나의 길동무 4.3에 이제 핸드폰을 통해 가지고 이제 어떤 류의 게임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그 게임을 구분하는 장르를 구분하는 측면하고 북한이 장르를 구분하는 측면은 상당히 다릅니다. 굉장히 다양한 오락들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 다양한 오락들 중에서 그러니까 신제품의 경우에는 라벨을 붙였죠. 신상을. 신제품 라벨이 있고 옛날에 나왔던 것은요. 이제 돈을 주고 사지 않고 다 무료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랑 그다음에 신제품의 경우는 좀 더 비싼 값에 살 수 있게끔 굉장히 다양한 오락들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게임 산업도 수익 창출을 하는 구조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가 나하고 핸드폰 둘만 이제 게임을 한다면 재미가 없죠. 그럼 누구랑 게임할 때가 재밌냐면 익명의 누군가랑 내가 경쟁할 때 훨씬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흥정보 시스템에서는요, 이제 도전 경기와 아니면 강자 경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우리와 달리 그 이제 실시간
이거 게임을 하려면 내가 실시간으로 이것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약간의 그 아이템을 사야 돼요. 한마디로 유료 게임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이제 실명으로 내 이름을 이제 강자전 이름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누가 1등이냐, 2등이냐.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거 자체가 상당히 큰 경쟁 요소이고 재미 요소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수익 창출 요소는요, 아이템 효과를 통해서 내가 이제 재미를 창출한 이런 요소인데요. 인앱 결제 시스템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상대의 어떤 패를 대신 보게 한다든가, 요 이제 카드 게임 안에서 밑장에 뭐가 깔려 있는지를 미리 보게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승률을 높이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인앱 결제 안에서 내가 돈을 주고 유료 아이템을 사게끔 하는 거죠. 그 전자결제 시스템은 아까 이제 2019년 나의 길동무 4.3부터 인앱 결제 시스템이 가능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20년에 나왔던 이제 KCTV, 조선중앙TV의 보도 내용 안에 아주 슬쩍 지나가는 장면이긴 하지만 그 지나가는 장면 안에 보자면 요 어떤 바코드 결제라든가 아니면 이제 QR 결제를 통해 가지고 전자지불 체계가 북한 내에서 여러 가지 좀 저변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문화적 융화. 그럼 북한 주민들은 이런 게임을 가지고 어떤 체험을 했는가를 좀 종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게임, 놀이라는 것은요, 북한식의 사회주의 문화 혹은 집단주의 문화랑은 좀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게임 자체, 놀이 자체는요, 상당히 비생산적이고요, 비사회주의적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휴대전화 보급이 확대되면서 일상이 짧고 혹은 긴 시간을 모바일 콘텐츠로 소비하는 이런 저변이 이제 확대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특히 휴대전화를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모바일 가지고 이제 공부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놀이를 한다는 얘기죠. 전화만 할 수 없고 뭐 문자만 할 수 없다면 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계속해서 무언가 놀이를 좀 해야 되는데 이 놀이를 주로 게임 중심으로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게임 안에는 정치성과 이념성이 굉장히 최소화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재미에 좀 더 특화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게임 자체도 이 교육적 효과를 노렸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놀이의 재미가 좀 더 강력합니다. 우리가 아까 보았던 어떤 뭐 치열한 전투라든가 날랜처녀와 같은 이런 게임의 경우에는요, 굉장히 이제 비현실적인 요소가 강합니다. 예를 들어서 날랜처녀의 경우에는요, 누군가 어떤 실질적인 인물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날랜처녀에서 적으로 튀어나오는 사람은 리저드맨이에요. 리저드맨은 이렇게 약간 도마뱀이죠. 굉장히 비현실적인 거죠. 이거는 북한이 초현실주의를 이제 좀 부정적으로 보는 관점에서 비교해 보자면 굉장히 판타지스럽습니다. 이런 환상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축구 게임의 경우도 굉장히 버전이 굉장히 많은데 만약에 축구 게임을 하더라도 내가 북한 팀으로 선택할 수 있지만 이탈리아 팀을 선택할 수도 있고 영국 팀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탈리아 팀 원이 되어서 내가 유럽 리그를 뛴다라고 한다면 축구 게임과 같은 경우에서도 그 안에서 전혀 다른 일상과 전혀 다른 게임의 어떤 재미를 주는 거죠. 독자적인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상세계와 상호작용하는 측면도 가상 정체성과 이제 관련되어 있습니다. 닉네임을 만들고, 그 다음에 게임 캐릭터의 코스튬을 만들고, 무기를 사고, 이거는요, 보통 기본적으로 무료로 이제 제공하는 코스튬, 의상이죠. 의상이 있고 무기가 있지만, 좀 더 내 재미를 위해서는요, 유료로 여러 개의 코스튬을 입힙니다. 그리고 내 승률을 높이기 위해서 처음에는 이제 총 2자루가 주어졌다면 뭐 기관총도 살 수 있고 아니면 활도 살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무기를 사면서 거기서 유료로 결제하는 겁니다. 이 유료를 결제하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비생산적인 놀이에 굉장히 많은 돈을 쓰게 하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 시뮬레이션의 경우에도 내가 이렇게 돈을 벌어가지고 한마디로 내가 운영하는 사업체를 이제 늘리는 거죠. 성장시키는 건데 이 성장시키는 방식에서도 어떻게 보자면 수익 구조를 내가 특화되어 있게끔 스스로 게임 내에서 이제 학습하는 구조라고 한다면 자본주의적 경영 방식을 게임에서 학습하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데 내가 돈이 없다라고 한다면 아까 보았던 것처럼 퀴즈를 열심히 풀거나 아니면은 내가 숙련될 때까지 열심히 이제 게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이템과 포인트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재미노동을 하는 이제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자면 북한이 그동안 이제 좀 중시해왔던 뭐 돌격대를 통한 어떤 건설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전체 어떤 뭐 사회주의적인 집단주의의 어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해왔던 노동과 전혀 다른 재미노동을 하는 측면에서 보자면 굉장히 독특한 문화를 형성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게임을 하느냐? 왜 우리가 게임을 주목하느냐라고 보자면요. 게임 자체가 사회주의 체제 밖의 세계를 간접 체험하는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외의 도시 풍경, 유적지. 이거는 이제 특히 뭐 해외 게임을 모방했다거나 아니면은 조금 불법적으로 유통하는 PC 게임을 통해서 보자면 전혀 다른 북한 주민들이 해외 여행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아주 그 게임 내에서 전혀 몰랐던 세계 밖을 경험하는 아주 간접적인 체험 요소가 된다는 얘기죠. 열대우림을 이제 탐험하고 그다음 해변에 이제 카레이싱을 하고 사막을 탐험하고 이것 자체가 좀 더 어떻게 보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북한 주민들도 물론 조선중앙 TV를 통해서 해외를 보긴 하지만 자신이 직접 체험하면서 아주 익숙해지는 것과는 전혀 다른 체험의 요소가 된다는 얘기죠. 특히 레이싱 게임 안에서 각종 탈 것들을 자기가 타는 거예요. 스포츠카를 타면서 이제 운전을 해보고 그다음에 굉장히 고급스러운 이제 오토바이를 타면서 그 레이싱을 해보고 트럭을 타보고 아니면 헬리콥터를 타고 아니면 비행기를 스스로 운전해보고 이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체험의 요소가 아주 제한된 북한 주민들 혹은 청년들에게는 아주 열광적인 재미의 요소를 제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상 게임에서 만나는 간접적인 외부 체험이 이 북한 주민들 혹은 이제 청소년들이 게임에 아주 몰입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물리적 현실, 아날로그 세계에서 가상현실, 디지털 세계가 이제 공존하는 아주 융합적인 요소가 되는데요. 이거는 랜선으로 이제 그 다른 지역에 있는 이제 사람과 만나서 게임을 하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90년대 이제 그 전화선을 통해서 이제 연결이 되었던 그것이 북한 주민들은 이제 국가망을 통하거나 아니면은 개별적으로 연결을 할 때는 전화선을 통해 가지고 이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이제 그 PC에 어떤 그 여러 대의 PC를 연결해 놓고 서로 마주보는 상태에서 블루투스로 연결하거나 아니면 근거리 통신망을 연결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상당히 재미있는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재미있는 요소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께서 이제 그 강의실에 직접 오시면 좀 더 그때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미있는 요소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자면 얼굴을 보는 상태에서 약간 이제 그 디지털 가상 공간을 구축해서 어떻게 다자간 게임을 하느냐. 요 구조는 북한만이 가지는 아주 독특한 요소인데 이 부분은 이제 좀 이제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공존하는 와중에서 이제 가상 체험을 하는 이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북한 게임 문화라는 것은 이게 굉장히 이제 모두가 다 하는 그런 식의 아주 대중적인 거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농 간의 문화적 격차가 있고 그리고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할 수 있는 좀 더 PC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잘하는 사람, 모바일에 대해서 좀 더 능숙하게 다루고 있는 사람에 따른 경험의 차이가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성별에 대한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템을 살리려면 좀 경제력이 있어야 되는데 경제력에 따른 어떤 경험 차이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취향 차이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경험의 차이가 굉장히 파편적으로 이 인제 물론 대중유행이라고 하기 힘든 좀 약간 인제 좀 파편화된 이런 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류의 차이가 흔히 인제 그 청소년들의 문화를 일부 좀 짐작을 해볼 수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내부적으로 청년 세대에게서 문화가 어떤 식으로 바뀌고 있는가를 짐작해 볼 수 있는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안에서 게임 마니아들이 만들어져 있고요. 게임 마니아들은 특히 아는 사람들에게서는 굉장히 유명한 그들만의 리그 안에서 이제 유명한 유명인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북한과 남한이 서로 어떤 e스포츠를 한다면 이제 북한 내에서의 이제 스타라고 할 수 있는 그
약간 게이머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지만 그 e스포츠를 가지고 서로 어떤 그 재미를 통해서 남북 간 교류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북한은 분명히 검열과 통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게임 산업도 만들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교육적 효과도 노리고자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분명히 수익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하드웨어 기술이 발전하고 있고, 북한은 이제 국가 보안 체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다양한 게임 경험이 축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게임 개발과 유통, 과금 유도는 이윤을 추구하는 산업 활동의 보편성을 일부 나타내고 있습니다. 캐릭터와 코스튬, 장비를 구매하게끔 하는 인앱 결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그것이 이제 하나의 수익 구조를 만들고 있다면, 이런 어떤 수익 구조 안에서 검열 안에서도 자신들만의 독특한 어떤 그 산업 구조와 문화를 만든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망 게임, 망 결제, 망 순위. 이때의 망은 이제 네트워킹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 온라인 게임과 온라인 결제가 좀 더 발전적으로 하면서 이 온라인 순위에 이제 약간의 중시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하나의 재미의 연결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블루투스 연결을 위한 결제 시스템이 확장됨으로써 사람들 간의 어떤 재미를 위해서 다자간 연결이 굉장히 중요한 게임의 수익 구조의 연결 구조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해외에서 유입되어 개인 간에 유통되는 게임 전반을 북한 당국이 통제하고 단속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일부에서 IGI는 이제 당국이 그 검열하고 단속하는 게임이라고 하고 있지만,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기가 큽니다. 그리고 한국 영상물과 달리 게임은 단속에 걸려도 뇌물로 처벌을 무마하는 것이 아주 수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그 약간은 그 안에서 좀 더 그 한국 영상이나 이거에 비해서는 좀 더 탄력적으로 좀 더 검열이 조금 느슨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리터러시가 강한 젊은 세대는 게임 문화를 만드는 주역입니다. 특히 평양에서 이제 대학 공부를 하는 청년 엘리트들이 문화적 취향이 지방으로 전파되면서 실제적으로 북한 내부에서의 어떤 그 게임 문화를 좀 더 생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자면 게임의 수용도가 높다는 것은 게임을 통한 소통 그리고 교류의 가능성을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2020년 이후에 만들어졌던 굉장히 다양한 이제 사회 통제법의 경우에는 기존의 융합적, 혼종적 게임 산업과 문화에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2020년에 이제 이동통신법이 만들어졌고요. 물론 2020년에 만들어진 이동통신법의 경우에는 주민의 문명한 생활을 보장해주게 만들어졌다라고 목적을 두고 있지만 23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건 20년에 만들어졌던 반동사상문화배격법, 21년에 만들어졌던 청년교양보장법, 23년에 만들어졌던 평양문화보호법 제정 이후 사회통제 규정을 좀 더 이동통신과 관련해서 이제 완비해서 개정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이동통신법의 어떤 개정 내용을 보자면 지켜야 할 요소에서 다음과 같은 금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좀 더 봐야 될 부분들이 국가가 판매하지 않은 기기, 승인하지 않은 프로그램 이용을 금지한다. 불순 내용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어떤 오락 등에 대한 열람과 시청을 금지한다. 뭐 등이 있습니다. 이걸 보자면 기존에는 약간 이제 불법적으로 이제 이동통신 단말기를 통해 가지고 기존에 해외에서 들어왔던 여러 가지 어떤 콘텐츠들이 그 유통이 되었다면 그것 자체가 지금 현재 통제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까 봤던 동방강국이라는 이제 이제 가상현실을 바탕으로 한 이제 교육 프로그램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4차 산업혁명의 뉴 테크놀로지 개발이라든가 디지털 전환은 북한 주민의 일상과 문화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이 되었고요. 그리고 게임 산업에도 지금 좀 더 업데이트가 된다면 아마 좀 더 그 2019년 이전에 만들어졌던 것보다는 훨씬 더 발전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제
그 기존에 만들어졌던 게임들, 그리고 그동안 했던 북한 이제 주민들의 게임 경험들의 여러 가지 융합적인 상황을 보았는데요. 좀 더 자세하고 인제 좀 더 다양한 어떤 그 좀 케이스에 대해서는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강의 현장에 오시면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제 제2부 강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